이런 일들이 저 주변에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고 조사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채널 유튜버 에이티입니다. 이 간단한 예방 습관이 없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도 이 해커를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예방은 꼭 사용하셔야지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실제로 해킹을 당한 사례입니다. 2020년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을 제가 판매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중고나라에서 그 전에 판매하던 지역과 현재 팔고 있는 그 물품의 지역이 달라서 혹시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면 사기 또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분한테 캡처본을 보내달라고 했고 확인을 해보니 정말 해킹을 당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죠. 덕분에 일찍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제 아이디를 걸고 물건을 거래를 하고 지역은 먼 곳으로 잡아놓고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를 하지 않게 유도하려고 일부러 아주 먼 지역에다가 지금 위치 중이고 택배 배송만 원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해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근데 연락 궁금한 게 첫 번째로 예. 그 피해자가 생겨야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네. 그때는 그냥 직접 신고하러 오시라. 아. 네, 해킹.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금전적인 것보다도 네. 아이디를 해킹 당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일단은 조치를 취할 수가 그- 없어요. 네. 예, 일단 보안 강화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 아이디를 해킹한다고 해도 어떤 뭐 피해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를 제가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해킹 신고 하면은 조사 받아야 되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아이디를 해킹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어떤 해킹으로 조사를 받게 되시죠. 조사를 받게 이 되는 피해 거예요? 의자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사람 해킹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 수사를 막는 거예요. 아, 실제 피해자가 있다면 사건을 접수했을 거고 그 음. 수사관이 그 사기 신고를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찰관 분께서는 네. 지금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제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복 수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디로 피해를 당했다면 그분께서 피해 신고를 할 때 선생님 아이디라든가 네. 이런 걸 증거자료 제출했을 거예요. 네네. 그럼 당연히 그 피해 그 사기 사건 수사하는 경찰관이 네. 선생님 아이디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하고 다 정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한 달 뒤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그 사기 신고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네.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거고, 지금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기를 올렸지만 예. 그 아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경우에는 네. 한 달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신고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피해를 중복 수사 막기 위해서요. 중복 수사.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지금 아이디를 해킹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해킹을 한 상황이라면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서요. 자, 선생님 그 네. 아이디로 해킹해서 사기를 치었다면요. 네. 그 사기 피해 의자는 네. 선생님 아이디뿐만이 아니고 네. 그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 어떤 계좌를 썼을 거고, 그렇죠? 네. 전화번호를 썼을 거고, 전화번호도 사용했고 그랬을 거예요. 네. 즉, 그 사기 피해자한테 네. 선생님을 해킹한 피의자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했을 수도 있고 아예 피해를 안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네.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가 네. 물론 이제 실제 피해자가 없다면 네. 그때 돼서는 이제 자료를 들고 오시면, 그러니까 선생님 좀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 부분에 네네. 의문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선생님이 지금 당장에 신고만 하셨으면 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는 IP 하나뿐이에요. 네네네. 근데 IP만으로는 사실 검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IP는 선생님 혹시 VPN이라는 거 아세요? VPN 뭐 그 네. 접속 주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IP가 접속 주소고 네. VPN이라는 게 IP 막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IP는 그렇게 쉽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잡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거구나. IP만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 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가 그 상대방 계좌번호도 제출을 했을 거고 네. 전화번호도 제출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단서가 더 많을 거거든요. 거기서 같이 있어야 검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현재로서 제가 뭐 신고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을 잡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신고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확률이 높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 사기 피해자 접수를 했다면 그거에 연계돼서 수사를 해야 선생님 해킹한 사람도 잡기 쉽다 이 말이에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안타깝네요. 좀 그런 부분이. 네, 현실이. 만약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오면 네.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아이디에 들어가면 접속 기록 나오죠. 네네. 그걸 가지고 오시면은 해킹 접수 이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이거죠.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 달 뒤에 신고 접수를 해라 이게 저한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의문점이었는데 해결이 됐다 치면은 현재 제 아이디가 해킹을 당한 게 그 사람이 제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그대로 알고 있다는 확률이 높은 거면은 제가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다른 계정이나 다른 모든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비슷하다면은 바꾸는 게 가능이겠네요. 다 바꾸시고요. 그리고 한 번 해킹당한 계정은 다시 해킹당하기 쉬우니까 네. 선생님 말씀드린 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50대 제가 한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5월 말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5월 말까지. 내년 더 늦으면 가서 끊길 수 있으니까. 한 달까지 괜찮으니까 5월 말까지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죠.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꼭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 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었어요. 자료드리고요. 보시면 옛날에는 뭐 조선족이다 그리고 딱 봐도 사기꾼인데 그걸 왜 당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범죄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눈치챌 겨를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게 이 범죄 집단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엄마는 다행히 뭐 입금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입금을 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갈 뻔했었고요. 우리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해킹 범죄들의 너무 과도한 정보에 의해서 무수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참 많죠. 이미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두가 어느 정도 해킹이 당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미 유출된 상태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 주변에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고 조사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방들을 왜 해야 하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해킹을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저처럼 다른 사이트에 저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그 아이디, 그 비밀번호 그대로 은행 등에 2차 피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해킹 당한 그 기기가 인터넷 메일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면은 주소록이 만약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주변 지인들한테 나를 가장한 제3차 피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저를 가장하고 돈을 빌린다든지 그런 사기를 또 치는 거죠.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3차 피해가 일어나면 또 4차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꼬리물기식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금전적 요구가 아니라 개인 정보를 통한 협박, 사진 도용 등 끔찍한 범죄를 초래하고 내 소중한 정보들이 삭제되거나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만이라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아이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에 내 아이디, 내 정보, 회원 정보 보안 설정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아이디 2단계 인증을 해주세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요즘 아이디들에는 2단계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꼭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그 네이버 아이디 보안 설정에 가시면 타 지역 로그인 차단, 해외 로그인 차단, 로그인 정보 받기 설정해주세요. 이 방법 역시 주요 아이디들 전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타 지역 로그인과 해외 로그인 차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에서는 로그인을 못하게 하는 설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로그인 정보 알림 받기는 그 아이디로 누군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허락을 맡아야 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로그인이 했다는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누군가가 알려줘서 빠른 시간 안에 사기를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분명히 그 사기를 계속 치고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그 사기를 당했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겠죠. 세 번째, 이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PC방이든 타 개인 PC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 등 비밀번호를 절대 저장도 하지 마시고 로그인 자체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은 쉽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비밀번호, 중요한 자료들,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외장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메모리 카드, 그런 외장 메모리 시스템에다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라면은 그 위험을 다른 곳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낫겠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스마트폰이나 PC에다 저장을 꼭 해야 된다면은 최소한 그 저장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암호를 걸어주시는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꼭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꺼놓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서도 웬만하면 와이파이 연결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해커가 침입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는 당연히 써야겠지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끄고 다니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예 쓰지 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웬만하면 꼭 써야 할 때만 써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상한 사이트라든지 URL을 문자로 받게 되거나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걸 절대 금지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 불법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라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이미 노출이 됐다고 하면은 꼭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덟 번째, 어플 등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 그 권한을 설정해주는 란이 있잖아요. 그 란에 그 어플에 굳이 필요 없는 권한은 설정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홉 번째,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업데이트를 할 경우가 있죠. 그 업데이트가 나온다면은 바로바로 즉시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그 업데이트를 하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킹에 노출이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업데이트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업데이트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9가지를 준비했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백신을 사용한다던가 방법이 있겠지만 백신도 해커들은 우회해서 바이러스를 침입하게 만들기도 한다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간단한 거 위주로만 제가 꼭 준비를 했으니까 한 번만 다 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게 여러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에이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꼭 지금 모든 걸 완료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예방법이었고요.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 또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하시면은 추후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정말 쉽진 않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렵고 설사 잡는다고 하더라도 민사 형사소송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해킹만 당하고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신고를 먼저 하시고 제가 직접 들은 내용들이죠. 첫 번째, 로그인 IP 주소 확인하기. 두 번째, 모든 가입했던 계정들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핸드폰, 컴퓨터, 은행, 주요 사이트들 전부 다 초기화하기. 연락처까지 해킹을 당했다라면 내 모든 전화, 연락처에다가 누군가가 나를 가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나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캡처한 IP, 정보, 번호 등을 가지고 꼭 신고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수사관들도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소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신고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거를 꼭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미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지 않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바로 줄 수도 있고, 내가 사기를 당했었어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기서 사기까지 함께 내가 당했다면은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다양한 해커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저도 당했을 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해커들이 백신까지 우회해서 해킹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적었던 IP 주소마저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저도 2차 비밀번호 같은 거 있으면 더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겼고, 무조건 설정해줘야 되는 곳들도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겪어본 제 입장으로서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 꼭 위에 간단한 설정만이라도 최소한이라도 꼭 하시고 해킹을 당하는 일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채널 유튜버 에이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